아름다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네. 하나는 마음의 아름다움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아름다움이라네. 마음의 아름다움은 분별력에서, 정직에서, 훌륭한 행동에서, 너그러운 마음에서, 그리고 좋은 가정교육에서 뛰어나게 나타난다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은 못생긴 사나이한테도 실제로 들어있고 또 있을 수도 있다네. 이 마음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돌릴 때 육체의 아름다움과는 달리 충동적이고 훨씬 뛰어난 애정이 생기는 것이 상도라 하겠네. 나는 마리스 산초, 내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네. 하지만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네. 선량한 사나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괴물이 아닌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네. 내가 그런 마음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는 그저 공감하며 이해하면 됩니다. 분노한 아이의 감정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비난하는 감정을 평온한 감정으로, 흥분한 감정을 차분한 감정으로 바꾸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감정은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마음의 언어를 통해 그 방향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럼 아이 스스로 멋지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틀린 감정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감정만 있을 뿐이죠. 부모는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마치 등대처럼 아이의 길을 밝혀주며 끝없이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위기는 신의 선물이다. 신이 나에게 선물을 보내기 원할 때 신은 그 선물을 문제로 포장한다. 신이 나에게 아주 큰 선물을 보내기 원할 때 그 안에 가치 있는 큰 교훈을 큰 문제로 포장해서 보낸다. 그것은 감정적, 금전적, 신체적 고통 없이는 배우지 못하는 교훈들이다. 위기가 찾아왔다면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라. 그 뒤에는 분명 신이 나를 위해 마련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저는 작별 인사를 잘 못해요. 아이가 말한다. 할아버지는 이를 훤히 드러내며 미소를 짓는다. 연습할 기회가 많을 거다. 잘하게 될 거야. 내 주변의 어른들은 대부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하고 있다고 보면 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작별 인사를 하지는 않을 거야. 완벽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할 거야. 완벽해지면 내 발은 땅에 닿을 테고 나는 우주에 있을 테고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을 테지.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참 많다.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좋다, 기쁘다, 귀하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가끔 우리는 말로 서로의 마음을 핥힌다. 물론 듣기 좋고 긍정적인 말이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책임과 부담을 떠안기도 한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겼다면 적어도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더 나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의 마음에 기운을 불어넣어 줄 테니까. 사실 친구에게 건넸던 말들은 모두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친구의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보였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건네주길 바라면서 진심을 담은 말은 결국 말하는 이에게도 힘이 되어준다. 말을 건넨 사람의 입에 남아있는 그 마음의 흔적만큼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법한 근사한 말을 아니어도 아주 보잘것없거나 거친 한마디라도 서로의 무탈함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진다면 세상에 하나뿐인 문장으로 소중히 기억될 것이다. 세상에는 무조건 옳은 선택도 무조건 잘못된 선택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내린 결정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내 선택을 옳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내 선택이 불만스럽다고 투덜거릴 시간에 그 선택을 옳게 만들어야죠. 서형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 내렸을지라도 그때부터 내가 정성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옳은 선택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 자체에 얽매여 지나치게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선택은 옳습니다. 내가 옳은 노력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품었던 목표를 잊지 않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냉정한 일터에서 이거 실화냐 하고 되묻게 되는 팍팍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도 내 마음만 맑으면 우리는 또 살아간다. 버틸 수 있다. 결국 마음이 일을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추진 동력과 성장 동력 모두 내 마음의 자원에서 가지를 뻗어나간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흐린 날에도 주의사항을 조금씩 지키면서 평온하게 즐겨보자. 그저 날씨처럼 일의 맑음과 흐림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맑게. 내가 산에서 배운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포기할 줄 아는 용기다. 산을 오르겠다는 의욕이 앞섰던 때는 나도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큰 희생도 치르면서 알게 됐다. 순리대로 움직여야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욕심을 채우려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아니다 하면 기다려야 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물론 후회는 될 것이다. 하지만 기회는 다시 온다. 그때 도전하면 된다. 욕심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테이블이 평평해야지 삐딱하거나 기울면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항상 수평으로 있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 그 순간 사고가 일어난다. 맨날 그렇게 뒤만 돌아봐선 안 됩니다. 우울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당신은 예전만큼 일을 해낼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은 때가 되면 쉬어야 하는 법이요. 나를 봐요. 퇴직한 그날부터 종달새처럼 즐겁게 지낸답니다. 그래요. 우리 둘 다 피 끓는 청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앞을 보고 전진해야 하는 거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요. 당신은 하루의 일을 끝냈어요. 이제는 다리를 쭉 뻗고 즐길 수 있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아니,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그렇게 말할 거요.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는 저녁이라고. 어제의 내가 반드시 지금의 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크나큰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샤워를 하며 어제의 때를 씻어내지만 어제 느낀 감정의 찌꺼기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살지 않으면 행복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문을 닫지 말고 가끔씩 그 문을 들여다보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